이 시간에는 중3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2차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2차 방정식이란 말 그대로 뭐예요?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간단히 표현하면 자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2차식이라는 건 반드시 x제곱이 있어야 되죠. 제곱이 있어야지 2차 방정식이죠. 미지수는 보통 x로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높은 항이 2차인 게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1차항 x하고 상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a, b, c는 어떤 숫자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x제곱은 꼭 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b하고 c는 0일 수도 있다. 0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2차식이라고 그래요. 2차식. 그 2차식으로 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란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꼴 0 이런 걸 갖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A, B, C는 상수인데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이게 2차 방정식 형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방정식이니까 어때요? 방정식에 항상 해가 존재하겠죠. 해가 존재하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그거를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뭘로 할까요? 플러스 6 해볼까요? 플러스 6? 이건 이렇게만 있으면 2차식이죠. 2차식. 근데 예를 들어 이꼴 0 이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 그것이 어때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2번 2차 방정식은 어떤 꼴이다? 2차 방정식은 이게 입에 올라야 돼. 입에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값 이걸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해요. 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중에서는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것도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x제곱은 이항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에서 9가 되는 값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9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어때요? 3을 제곱해도 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x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것 그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해가 얼마인지 구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푼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방정식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해를 구한다. 그 말은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해. 여기 중3에서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고1 가면은 3차하고 4차를 배우는데 아주 간단한 형태들만 배워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2차 방정식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사실은 이 개념이 전부 다예요. 금방 했던 거 2차 방정식 핵심은 이거예요. 뭐예요? 제곱해서 얼마가 되나?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2차 방정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형태,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기.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형태 이런 거죠. x제곱에서 16이다. 그 말은 여기서 x가 뭐란 말이에요? x는 16의 뭐예요? 제곱근이죠. 제곱근.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근은 어때요? 여기 근자가 어때?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이 근자는 뿌리 근자.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이게 뿌리를 나타내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제곱근 개념이 이해가 쉬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x가 16의 뿌리인 거죠. 근데 뭐예요? 두 번 곱해서 16이 되는 수. 뭐를 두 번 곱하면 될까요? 4, 4, 16 또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16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2차 방정식 풀이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을 먼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제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곱근. 자 5번. 자 제곱해서 제곱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두 번 곱한다는 말이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a의 뿌리, 그죠?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걸 기호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뭐를 제곱해야 돼? 그죠?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곱해서 16이 되니까 x는 16의 제곱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곱근은 어때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 x제곱이 금방처럼 뭐 양수인 경우 25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x를 제곱해서 0이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x는 0 한 개뿐이죠. 이거는 두 개, 이거는 한 개. x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x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보다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는 없다. 이건. x값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0개가 되는 거죠. 제곱근이.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래요.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게 돼 있지만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수의 제곱근. 됐어요? 그러면 아까 25의 제곱근 중에서 이제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제곱근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기호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기호로. 그래서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6번. 제곱근 표현. 제곱근 표현하는데 양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수. 양수. 그러니까 여기 아까 a가 양수인 경우 이 경우를 말하겠죠. 양수 a의 제곱근. a의 뿌리. 여기 뿌리 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뿌리가 루트잖아요. 원래 라틴어에서 온 건데 루트에서 r자를 따가지고 이 r자를 가지고 기호로 이거 루트를 만든 거죠. r자를 가지고 루트
이 기호를 제곱근 근호를 만든 거죠. 이 근호 이거를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 근호라 그래요. 근호 A의 제곱근. 그러면 저기 아까 x제곱은 25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잠깐 이제 A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쪽에 와서 잠깐 설명해 주면 저기 x제곱은 25에서 말이죠. x값이 그 25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25의 제곱근이에요. 그런데 25의 제곱근이 두 개가 있어요. 뿌리가.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죠. 그래서 25의 제곱근 중에서 25의 양수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25의 양의 제곱근. 제곱근이 양수인 거. 그게 5죠. 5. 그 다음에 25의 음의 제곱근. 25의 그 뿌리인데 음수인 거.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이거를 이렇게 기호로, 말로 쓰려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25의 양의 제곱근을 그냥 이렇게 루트 25 이렇게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 근을 써서 25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5가 되는 거죠, 값이. 그 다음에 25의 의무 제곱근은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된다. 다시 한번 이걸 제곱근의 표현 이거 알아두세요. 이걸 제곱근의 표현 다시 25의 양의 제곱근을 루트 25라고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요. 이 말을 지금 7글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값이 5가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25의 의무 제곱근을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기호. 그러니까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어때요? 먼저 A의 양의 제곱근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건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루트 A라고 표현해요. 기호.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제곱근 A의 뿌리 중에서 음수인 거 그거를 A의 음의 제곱근 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죠. 기호를 이렇게 말로 쓰면 귀찮으니까 그럼 이거는 A 양의 제곱근, A 음의 제곱근. 그래서 이것들의 그 정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체를 알겠습니까? 여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했는데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잘 써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x제곱에서 36이다. 그럼 x는 뭐예요? 36의 뿌리죠. 36의 제곱근. 그죠? 그러면 36의 양의 제곱근도 있고 뭘 제곱하면 36이죠? 6, 6은 36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도 플러스 36이죠. 그래서 여기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양수인 게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그러면 36의 양의 제곱근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의 의무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과 같아지는 거예요.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호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항상 루트가 남아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근호가 없이 6이라고 생각해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근호 없이 마이너스 6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0이다 그러면 어때요? x값은 10의 제곱근이죠. 근데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x는 어때요? 10의 양의 제곱근 루트 10일 수도 있고 10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0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이 이것들처럼 유리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무한소수가 돼요. 3점 딩디리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3점 딩디리 무한소수. 이런 수를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거죠. 무리수. 그래서 이럴 때는 x값을 구할 때 반드시 근호가 필요한 거죠. 여기 x값은 뭐다? 10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풀면 이게 2차 방정식이 풀어지는 거예요. x값 구하는 2차 방정식.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기본,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 개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루트 7이라는 수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 루트 7의 정체는 7의 뿌리잖아요. 7의 뿌리. 7의 양제곱근,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은 뭐예요? 7의 의무제곱근이에요. 정체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제곱해주면 뭐가 돼야 돼? 역시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들. 알겠습니까? 제곱근의 성질. 지금 여기 한 거에 대해서 제곱근의 성질까지 한번 제곱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제곱근의 성질 이해한 거니까 7번 제곱근. 제곱근이 뭐예요? 루트잖아요. 루트. 그죠? 그 루트의 성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 성질. 제곱근의 성질. 자,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일단 첫 번째 루트 A. 이거는 A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는 A의 의무 제곱근. 이거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제곱근 성질 알아두셔야 되나? 다음에 이제 제곱근 루트가 들어간 거 성질 중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루트인데 안에가 이렇게 제곱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만 들어가야 되죠.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음수의 제곱근이 없으니까 물론 0일 때 루트 0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수만 취급하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플러스 25예요. 그러니까 25의 양의 제곱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것은? 5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냐면 이 제곱하고 루트가 만나면 없어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음수일 때는 이거를 어때요? 플러스 바꿔줘야 돼요. 이게 양의 제곱근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 밖에 있을 때는 무조건 A로 나오는데 이렇게 안에 있을 땐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고 알맹이가 쏙 나온다. 근데 양수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면 되고 음수면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대로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 5잖아요. 그거 앞에다가 한번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 5로 나와줘요.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겠지만 이 안에서는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제곱이 안에 있는 경우 루트 A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양수죠. 양수일 때는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고 A가 돼요. 그죠? 근데 네 번째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그럼 얘가 음수잖아요.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나와야 된다. 양수. 그래서 이 제곱근의 성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문자 A로 되어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이것을.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곱근의 성질. 알겠죠? 다음에 이거는 지금 A가 다 양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A가 양수로 주어지지 않을 때 제곱근 성질도 있어요.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뭐냐면 A가 양수란 말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루트 A제곱 제곱하고 루트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답을 두 가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는 그냥 A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없어지고 A 이렇게 하면 얘가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부호를 한번 바꾼다는 의미로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A가 음수면 얘가 음수니까 양수로 나오려면 부호를 반대로 A랑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달렸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고 얘가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는 잘 보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a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꿔주는 절대값 a라고 했죠. 절대값. 그래서 루트 a 제곱 요 기호는 절대값 a랑 기호가 같다. 절대값도 양수일 때는 그대로 하고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요거는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뜻하고 제곱근의 성질을 잘 이해하시면 2차 방정식 풀이는 너무 쉬운 거예요. 2차 방정식. 왜냐하면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하는 게 전부 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제곱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라고 했죠.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였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면은 x제곱이 뭐 7이다. 그러면 x는 뭐라고 해요? x 구하는 거니까. x는 7의 제곱근이잖아요. 항상 두 개. 루트를 씌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여기가 x가 아니고 이렇게 x 뭐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7 뭐 이렇게 있는 경우.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x가 있던 자리에 그냥 x-1이라고 된 것 뿐이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식은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x 빼기 1을 그냥 x랑 똑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 한 팀. 그럼 차근차근 보면 봐봐. x-2를 제곱해서 7이니까 x-2라는 녀석이 바로 7의 제곱근인 거죠. 그러니까 x-2가 7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x는 x에서 2를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2만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앞에다 써줘요.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게 x값이에요. 무리수로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개념이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2차 방정식의 개념. 그러면 여기는 이제 x값이 무리수 나오는데 x가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7이고 다른 하나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x값이 이거일 때 2를 빼서 2 플러스 루트 7에서 2를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루트 7 나오잖아요. 그럼 제곱하면 7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 루트 7일 때에서 또 1을 빼면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어때요? 또 제곱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분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한데 그런 문제들에 그래서 이 제곱근의 개념만 알면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곱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중3 과정은 1단원부터 전체 2차 함수까지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곱근 개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근 이용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 뭐 예를 들면 분수로 되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2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은 뭐라 그럴까요? 7 그려볼까요? 7? 너무 7을 많이 하는데 그런가? 그러면 한번 10 그려볼까요? 이쪽이 분수도 상관없고요. 문제는 다양하니까 여기를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분수를 쓸 때는 분모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를 최소한 2를 곱해. 여기도 2를 곱해주고 없어지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 5이 10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생각해요. 또 x 플러스 3을 한 덩어리 보고 이 녀석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제곱을 했더니 10이 된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은 10의 제곱근, 10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뭘 씌워요? 루트를 씌우면 되죠. 루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여기서 이제 얘만 이항하면 된다겠죠, 선생님이.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답은 이렇게 써져요. 이게 값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복부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씁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따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4번 이어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자, 이번에는 조금 뭐 예를 들면 3분의 x 뭐 여기가 2x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2x 플러스 1의 제곱은 뭘로 해볼까요? 한번 11로 한번 해볼게요. 12 이런 경우는 일단 또 3을 없애겠죠? 그럼 3을 곱해줘 이렇게 3을 곱해줘요. 없어지고 2x 플러스 1의 제곱은 3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이 한 덩어리로 가.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36의 뿌리가 되는 거죠. 제곱.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인데 이건 간단히 되죠. 루트 36이 6는 36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유리수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계산하셔야 되죠. 네. 2x는 하고 요거 1을 이항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2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 한번 계산하고 2x는 마이너스 1 빼기 6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두 번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2x는 요거는 5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얼마? 2분의 5가 되죠. 요거는 2x는 마이너스 7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유리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긴 답을 어떻게 쓰냐면 x는 2분의 5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답이 되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 개념이 사실은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잘하는 사람한테는 쉬웠을 것이고 조금 제곱근 개념이 약했던 사람은 다시 한번 앞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